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관계가 우리가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대요. 그쵸? 아무리 돈이 많고 막 그래도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불행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는 네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과의 뭐 이제 그 신앙생활, 신과의 관계, 네 번째는 자기 길과의 관계라고 하거든요. 자기 길, 미래의 뭐 직업이나 길인데요. 근데 우리가 관계가 익숙해지면 우리 연애를 할 때는 남자들이 잘해주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갑자기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간 거래요.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남자친구나 연인들이 좀 대충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 게 자기도 돌아가는 건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대하듯 남을 대한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과의 관계도 더 좋다. 남한테도 더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인한테 이 관계가 익숙해지고도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은 주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업에 대한 거. 근데 사실 직업이 돈만 벌기 위해서 직업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길을 찾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흘려야 할 액체가 있대요. 세 가지 흘려야 할 액체가 뭐냐면 우리 BTS 노래도 나오죠. 피땀 눈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땀인데요. 땀은 우리가 뭔가 지속적인 거를 집중하는 거를 집중하는 거를 지속하는 것이 그 땀이고요. 그다음에 눈물은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을. 그렇죠? 근데 내가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면 그거는 진짜 그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어떤 연인을 좋아할 때도 내가 그 일을 할 때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피를 흘려야 좀 무섭죠. 피를 흘려야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완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뭔가 집중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그 직업이 그 길이 나를 죽이려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힘이 들어야 우리가 힘들지 않고는 그 길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뭐냐 우리 영화 아바타에서 그 공룡 아바타 보셨죠? 영화 아바타에서 그 공룡 그 트루크 막토를 주인공이 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탈 생각을 못 하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그 새와 공감을 해야지 그 트루크 막토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복할 때 그때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힘이 들어야지 우리가 도전하고 극복해서 뭔가 임계점을 넘어야지 그래야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찾고자 하는 진짜 길, 이 뉴스킨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집중해서 몰입하고 그다음에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 임계점을 넘어서 힘들도록 해야지 이것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세 분의 소중한 분의 발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최정화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어디? 네. 안녕하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진작에 읽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 저 젊었을 때 뭐 한 20대 때 그때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책 읽을 때 보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20대 때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타인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타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오로지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좌지우지 되면은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관계가. 관계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관계들이 끝나고 나니까 의외로 슬프다기보다는 굉장히 후련하고 어깨가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30 대에 들어서부터는 내가 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어떤 사람하고 있어야지 좀 좋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를 좀 알게 되었는데 애를 낳고 40 대에 딱 들어서 보니까 진짜 더 잘 저 자신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애들 이쁘지만 애들만 키우는 거에 에서는 나의 기쁨이나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어 뭔가 일을 해야지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야지 애들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저를 쪼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싫은 사람한테는 되게 싫은 티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얼굴에.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감정을. 근데 요즘에는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좀 있어도 그 사람이 또 눈치 없이 말센스 없는 말들을 막 이렇게 뱉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흘리고 그게 별로 이렇게 싫은 티를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쪼끔 나이 먹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책 내용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되게 좋았는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힘은 나에게 있다."라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한 말에서 굉장히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반응 유연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자기 조절 능력이 반응 유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좀 가끔 써먹는 게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너무 화가 나거나 힘이 들 때는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굳이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너무 화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딱 닫고 한 5분 정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화가 막 머리 막 끝까지 나 가지고 막 천장으로 뚫고 나갔던 화가 좀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게 그 공간에서 멀어지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24 시간 붙어 있었다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잠깐만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막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좀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좋았고,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관계에서 벗어난 관계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넓어 가지고 이만큼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아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분노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없는데 내 기대치에서 이렇게 만약에 벗어나거나 내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거나 좀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 나를 요만큼밖에 생각 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약간 이런 기대치에서 되게 배신감이 왔을 때 저의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그냥 끊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딱. 그리고 뭐 다시는 쳐다도 안 보고 뭐 미련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딱 끊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의 후반부에 있었는지 이 페이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두려움에 대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거절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어딘가에 저도 모르게 많이 아직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받을 바에야 내가 그냥 끊어버리자,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자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앞으로 좀 제가 개선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정화 사장님은 예스걸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제가 부탁을 하거나 이러면 노를 한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오케이를 하셔서 정말 든든한 그런 소중한 파트너신데요. 어 거절이라는 게 우리가 거부는 존재에 대한 거부고요. 그다음에 거절은 상황에 대한 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관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수고는 너 자신만 알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으려 그러거나 뭐 이럴 때 관계가 좀 힘들고 뭔가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냥 "너의 수고는 너 자신만 알면 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면은 좀 관계가 더 좀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최정환 사장님 귀한 발표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김세현 사장님 준비되셨죠? 네. 음소거 해제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조 김세연입니다. 저도 책의 제목을 보면은 이번에 처음에 추천하셨을 때는 콜드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필독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어릴 때 도덕 시간이나 윤리 수업에 무엇을 배웠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우선 이제 제가 책에서 일부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았는데 일부 문구를 일단은 먼저 발췌를 해봤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타인을 수용합니다. 상대의 말을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나부터 변하게 하는 마음가짐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성장할 때 관계도 성장합니다.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관계 연습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관계는 거리두기의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기대치를 낮추고 각자의 세계를 존중해 주면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수시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관계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면 내가 받는 상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입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기도 합니다. 상처는 상대나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서로의 가슴에 독화살처럼 꽂혀서 피를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진심 어린 사과만이 그 상처를 가물게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날수록 관계에서 얻는 상태에 새살이 돋아납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한 5일간 같이 사는 언니랑 많이 다퉜어요. 근데 참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다퉈가지고 정말 5일째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제 아침에 이 글을 읽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어요.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접했거든요. 근데 그중에는 제 기준에서 괜찮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정말 더 괴로운 거는 매일 봐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것은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공통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랑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만 일부 공감하고 공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다양한 사람을 봤는데,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천주교 생활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생활도 했고, 정말 심신안정에서 단전호흡도 해봤고, 근데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화 때문에, 그것도 사람 때문에 너무 부글부글 끓어올라 가지고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책상에도 붙이고 책상 위에도 올리고 제 이제 수첩에도 접어서 넣어 다녀 봤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래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느 날은 정말, 왜냐하면 내가 이 타인의 이런 것 때문에 왜 나의 희노애락이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이 정화가 되고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투다 보면은 이런 게 많아요. "너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한다 보니까 가는 말보다 오는 말을 기대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러다 보면 누구도 좋은 오는 말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내가 먼저 가는 말이 좋다면 서로가 좋은 말을 먼저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사실 인제 저에게는 새로운 그룹이 생겼잖아요. 우선은 우리 축복의 방을 이끄는 정비주 사장님이고, 또 뉴스방을 이끄는 서연희 사장님을 거쳐서 레지나 사장님이 수장으로 계시는 미라클3라는 그룹을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나쁜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직 그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만나게 되는 분들도 많겠죠. 네, 우선은 우리 그룹의 확장이 제일 먼저 커야 되잖아요. 확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더불어 이 책을 읽는 우리 그룹들의 개개인의 좋은 역량과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어떤 그룹보다 탄탄한 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우리 김세현 사장님은 어쩜 그렇게 강의를 잘하실까요? 말도 잘하시고 정말 놀랐습니다. 부럽고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떨리고 손도 사실 지금 막 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최정화 사장님에 이어서 우리 김세현 사장님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잘하시고, 제가 느끼는 바는 항상 그 모범생이고 정직하다. 정직함에 그냥 우리 모두 정직하지만 저분은 정말 유난히 정직하십니다. 정직하시고 정말 모범생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매일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스피치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 말을 들었는데요. "나는 외로움보다 괴로움을 택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또 괴롭잖아요. 저희 이 뉴스킨 하시는 분들은 외로움보다는 괴로움을 택하신 분들이니까 그거를 모두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우리 문혜숙 사장님. 문혜숙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는 사실 이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읽어보자고 했을 때 굉장히 뿌듯했어요. 나를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프롤로그에 보면은 우리는 사실 모두 연결되고 싶어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또 그 속에서 성장한다고 보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관계 연습을 잘해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과 소통이 잘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안전한 관계를 통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말을 잘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나부터 변하겠다는 마음가짐의 변화의 시작이고,
내 마음이 성장할 때 관계도 성장한다는 말이 여기 글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그 일정을 보면서 자유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 연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새 챕터를 보면서 타인은 지옥일까? 누구나 인간관계는 두렵다. 나는 왜 늘 상처를 받는 걸까를 읽으면서 전 사실 누스킨을 통한 인간관계 연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삶의 실천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성취감을 얻고 그 가치가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많은 경험이 나는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 나는 거기에 참여 안 해도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돼 하는 생각을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수시로 사실은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저도 경험을 했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또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해 우리가 관계 형성을 잘 했을 때 이 네트워크가 더 확장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남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은 저 나를 이해를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뭐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그 생각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섬세함이 깨어 있을 때 소통이 되고 관계가 잘 된다는 얘기가 쓰여 있는데, 정말 나 자신이 깨어 있을 때, 내 마음을 열고 깨어 있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겨냈을 때 힘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의 작은 힘이라도 여기에 보탬이 된다면 그 조직의 힘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 사업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 안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함께 보태고 또 더했을 때 미라클 트리가 제국 건설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커다란 믿음을 저도 갖고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혜주 사장님이 우리 이 미라클티 안에 계시는 게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정말 문혜숙 사장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좋고요. 문혜숙 사장님은 정말 이 교수님 같은 분위기,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더 좋게 해주시고, 또 항상 그냥 이렇게 군기반장인데 너무 따뜻한 군기반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셔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희 사장님을 보고 저도 굉장히 비전을 봐요. 정말 그 나이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있으시다는 게 저희들에게 큰 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이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이 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나치가 이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본인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서 모든 걸 억압할 수 있대요. 나치가 유대인을 억압했듯이. 그렇지만 억압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내 생각. 내가 아무리 그 감옥에 있어도 내 생각을 그가 나를 억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 바뀌려면
어떤 사람들은 뭐가 제일 바뀌어야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부모를 내가 금수저였으면은 부모가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은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다. 아니면 남편을 잘 만났으면, 아니면 내가 너무 이뻤으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치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대한 태도,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거나 이럴 때 이 책을 읽으시면은 지금 사실 익숙해지다 보면은 감사를 잃게 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지금 사실 이렇게 사장님들 맨날 이렇게 우리가 몇 년간 봤지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익숙해지다 보면 잃은 것들, 그런 것들을 대한 우리가 코로나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깨우치게 되는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익숙해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신이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미라클트리 수장이신 김예자 사장님 나오세요. 네. 네, 오늘 그 서현희 사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작가가 또 다른 책에서 그 이렇게 뭐 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뭐 맨날 우리 감사 일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방법이 하루에 감사할 것을 30개를 적게 한대요.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글을 30개를 쓰게 한대요.